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그걸 알고 나서 써보신 분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그냥 몰라서 못 받았던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 요즘 주변 분들 만나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나는 그냥 해당 없겠지. 그런 거 신청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자식한테 부탁하기도 뭐하고. 맞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면 왠지 나랑은 먼 이야기 같죠. 서류도 복잡하고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신청했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창피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름으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이요. 근데 신청을 안 하니까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올해 66이신 분입니다. 혼자 사시고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으신데 한 달 한 달이 늘 빠듯하세요. 연금은 나오는데 많지는 않고 딸이 가끔 용돈을 줘도 받기가 미안하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아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그게 바로 보조금24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본인 정보만 넣으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한눈에 나옵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 알았대요. 알고 보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대상 지원이 몇 가지나 됐던 겁니다. 난방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식료품 지원까지. 그동안 다 포기하고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받을 수 있는 거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적이요. 있으신 분은 댓글에 있다 하고만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모르겠다 하고만 써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형편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지원 대상은 아닐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꼭 극빈층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이, 가구 구성, 건강 상태,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0대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분,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은 분, 배우자와 단둘이 사시는 분,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이런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지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번 놓치면 그냥 끝납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게 대부분 해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놓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작년에 받을 수 있었어도 몰라서 못 받았으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진 겁니다. 억울하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먼저 보조금24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예요. 사기 사이트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소는 보조금24,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조금24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나이 보조금 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내 나이, 내 가구 상황,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지원금이 뭐가 있는지 자동으로 목록이 나와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일단 뭐가 있는지 보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보조금24에서 목록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이 지원마다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있고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신 다음에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거 신청하고 싶은데요 하고 출력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도와드립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 할 걸 받으러 가시는 거니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좀 오셔야 하는데요. 많이들 모르시는 게 지원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건데 소득 기준이 되면 연간 몇십만 원어치가 지원됩니다. 겨울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통신비 지원도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할인이나 감면 혜택인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매달 몇천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제법 됩니다. 의료비 쪽도 있어요. 건강보험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내가 사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외에 지방 지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24에서 중앙정부 지원을 확인하셨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 대상 지원이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필요한 노후 준비, 생활정보, 50대, 60대, 70대를 위한 이야기들을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는 거고 아니라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한테 부탁하기 싫다. 혼자 해보려다가 모르겠어서 그냥 뒀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조금 24 사이트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벽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알려드리면 자녀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챙겨드릴 수 있겠다고 느끼거든요. 혹시 자녀분들이 바빠서 부탁하기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저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시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안에 보조금 24를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뭔가를 신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 이름으로 어떤 게 뜨는지 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조금 24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쓰시는 분이라면 그걸로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보기만 해도 절반은 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록이 나왔다면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다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가장 금액이 크거나 가장 이름이 익숙한 것 하나만요.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이면 거기서 바로 하시고 주민센터 방문이라면 메모해 두세요. 처음부터 크게 바꾸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부터 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셔서 저한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게 다입니다. 직원분이 확인해 줍니다.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 물어보는 게 아깝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내용을 말로라도 전해주세요. 보조금 24라는 사이트 있다더라. 한번 확인해봐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것만큼이나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보조금 24에서 지원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신청 시기를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 중 누군가한테 알려두세요. 지원이라는 게 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스마트폰 일정에 보조금 확인이라고 하나 적어두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보고 싶으신가요? 1번, 오늘 안에 보조금 24 검색해보기.
2번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 3번 자녀나 주변 분께 물어보기. 4번 아직 결정 못했다.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지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조용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않고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받아야 하는데 제일 못 받고 계십니다. 왜냐면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요. 정부 지원이라는 게 그냥 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분들이 그 손을 드는 게 어렵거든요. 눈치가 보이고 괜히 민망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금 내면서 쌓아온 겁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50대에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60대에 혼자 사신다고 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70대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세상에서 밀려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내가 나를 좀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고 남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것은 챙기지 못하셨잖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 것을 챙기셔도 됩니다. 그게 욕심이 아닙니다. 그게 삶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오늘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들어주셔야 한다고.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이웃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세요. 보조금 24, 네이버에 검색, 나의 보조금 찾기, 확인.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안에 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짧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몰랐던 게 있었다. 나도 확인해 봐야겠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50대, 60대, 70대를 위한 생활정보, 노후 준비,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세요.